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디온테이 와일더란 복서는 21세기 최강 헤비급 복서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무패 행진이 깨지기 전까지 43전 42승 0패 1무라는 어마어마한 전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 42승 중 단 한 경기만 빼고 모두 KO라는 것이죠. 복싱이나 격투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 중에는 와일더의 존재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을 테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에겐 그의 화려한 복싱 경력보다는 일반인을 패고 다니는 양아치 복서 찰리 젤레노프를 신나게 패준 복서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디온테이 와일더는 98%의 KO율을 자랑하고 41번의 KO승 중 그 절반은 1라운드 KO인 만큼 범접할 수 없는 펀치 파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10년이 넘도록 유지한 와일더의 무패 행진에 흠집이 나기 시작합니다. 40승 0패인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는 27승 0패 19KO를 기록한 또 다른 전설급 헤비급 복서 타이슨 퓨리와 붙게 됩니다. 두 무패의 묵직한 헤비급 복서가 붙는다니 전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오늘 영상은 2020년 2월 22일에 열렸던 두 선수의 2차전이 메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첫 경기는 결과만 알려드리고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두 선수는 12라운드 동안 접전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의 복싱 전문가들과 팬들은 타이슨 퓨리가 판정승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3명의 심판 중 1명은 퓨리의 승리로 채점했으며 1명은 와일더의 승리로 채점했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무승부라고 주장하여 이 경기는 결국 스플릿 무승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패의 두 복서가 만났는데 무승부라니 팬들은 뭔가 이상하다며 당시 복싱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딱 봐도 퓨리 선수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와일더보다 잘해주어 훨씬 더 많은 정타를 맞히고 데미지를 입혔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두 선수의 리매치는 대략 1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2월 22일 29승 0패 1무의 타이슨 퓨리와 42승 0패 1무의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가 리매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첫 경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두 선수의 체중입니다. 첫 경기와 비교하여 두 선수 모두 상당히 벌크업을 했습니다. 타이슨 퓨리는 7.7kg를 찌웠고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는 10kg나 찌웠습니다. 경기 전날 진행된 개체를 기준으로 디온테이 와일더는 키 2m 1cm, 몸무게 104.8kg, 타이슨 퓨리는 키 2m 6cm, 몸무게 123.8kg이었습니다. 첫 경기에 비해 10kg나 불린 디온테이 와일더는 두 선수 간의 파워 차이에서 큰 벽을 느꼈나 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와일더는 사실 테크닉이 엄청난 복서라는 평가는 받고 있지 않았죠. 바로 괴물 같은 파이터로 한 대만 맞으면 넌 죽는다 식의 거칠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주로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타이슨 퓨리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에선 와일더가 상대 선수에 비해 피지컬도 크고 펀치 파워도 압도적이라 테크닉보단 피지컬과 파워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복서로 평가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장기인 파워와 헤비 펀치가 자신보다 크고 센 선수에게 먹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와일더의 공격 패턴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 각을 재다가 각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묵직한 오른손을 날려 경기를 끝내버리는 원샷 원킬 스타일의 복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일더는 자신의 필살기인 오른손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리기 전에 항상 잽을 날리며 거리를 잽니다. 와일더의 거의 모든 KO 경기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나죠.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에서도 와일더는 이렇게 잽을 날리며 거리를 재고 바로 후속타로 무게 실린 오른손을 날렸는데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그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슨 퓨리는 1차전에서 와일더의 펀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느꼈고 그에 맞는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왼손으로 거리와 각을 쟀다는 것을 돌려 말하자면 왼손을 제대로 사용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필살기인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번 경기에서 타이슨 퓨리는 와일더의 길쭉한 펀치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왼손이 나올 것 같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백스텝을 밟고 거리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리치도 더 길고 몸도 더 큰 타이슨 퓨리는
와일더가 왼손을 쓰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왼손을 같이 뻗어주었습니다. 팔 길이가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 선수의 팔 길이 차이만큼 서로의 간격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와일더는 거리를 재기 위해 왼손을 뻗고 거리를 재는데 그 타이밍에 타이슨 퓨리의 잽이 들어오고 거리는 더 벌어지니 와일더의 후속타인 오른손이 절대로 명중할 리 없었습니다. 심지어 테크닉에서도 앞선 퓨리는 손을 뻗지도 않고 머리 움직임만으로도 와일더의 펀치를 피하기도 하죠. 와일더의 펀치는 확실히 셉니다. 제 아무리 퓨리라고 해도 당연히 제대로 맞으면 KO 당했겠죠. 하지만 거리 싸움에서 밀린 와일더의 펀치는 명중도 하지 않고 퓨리의 얼굴 근처에 가더라도 스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타이슨 퓨리도 KO률이 상당히 높은 헤비 히터이지만 와일더처럼 크게 휘두르며 한 방을 노리는 복서는 아닙니다. 퓨리는 묵직한 펀치 한 방보단 적당한 파워의 펀치를 매우 많이 날리는, 다시 말해 양으로 승부를 보고 결정적일 때 KO를 노리는 스타일의 복서입니다. 하지만 와일더와 2차전 경기를 하기 바로 전 경기인 오토 왈린전에서 살짝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던 퓨리였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한 방 한 방의 무게를 더욱 싣고 묵직한 공격을 펼치는 공격적인 복서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퓨리가 이렇게 전략에 신경을 쓴 덕분에 그는 피지컬뿐만 아니라 전략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와일더는 이번 경기 준비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나 싶었을 정도로 퓨리의 전략에 완벽하게 말렸습니다. 복싱은 특히나 글러브가 크기 때문에 가드가 굉장히 단단한데요. 그만큼 상대방 얼굴에 정확한 펀치를 꽂아넣기 위해 상대방의 가드가 비는 타이밍, 다시 말해 상대가 공격하려는 타이밍에 자신의 공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잽으로 거리를 벌리고 각을 재면서 오른손으로 카운터를 날리는 행위는 사실 와일더가 헤비급 치고 큰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타이슨 퓨리처럼 자신보다 더 리치가 긴 선수한테 이런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잽이 닿지도 않고 공격을 시도했으니 자신의 가드는 열리게 되고 여러모로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된 전략입니다. 자신보다 리치가 긴 선수에게 하면 안 되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물론 디온테이 와일더는 이 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설급 헤비급 복서이지만 타이슨 퓨리를 두려워했던 것인지 갑자기 변한 퓨리의 스타일에 적응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력 차이로 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와일더는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긴 사람을 상대로 정면으로 잽을 날리며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스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싱은 발로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텝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상대방의 사정거리에 들어가서 때리고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 피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격투 스포츠에서 스텝을 밟을 때는 자신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발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스텝을 밟으려면 왼발이 먼저 왼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발이 따라오죠. 같은 이치로 백스텝을 밟으려면 뒷발이 먼저 한 걸음 뒤로 가고 그 뒤에 앞발이 따라갑니다. 만약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른발이 먼저 왼쪽으로 간다면 순간 두 발이 가까워지는 타이밍에 중심도 잃게 되고 당연히 스텝의 속도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날 와일더의 스텝은 제대로 꼬입니다. 와일더는 엉뚱한 발을 먼저 움직이며 스텝을 밟고 결국 우려한 대로 중심을 잃고 맙니다. 이 장면에선 스텝이 꼬인 탓에 순간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퓨리의 펀치를 제대로 맞고 맙니다. 이번 경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장면이죠. 3라운드에서 와일더 선수는 퓨리의 주먹을 귀 쪽에 맞고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귀에서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데미지가 심해 보였습니다. 와일더의 또 다른 주요 패배 원인은 바로 방어 능력입니다. 사실 와일더의 특기가 디펜스는 아니지만 가드를 내리고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서 펀치를 회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얻어맞았습니다. 3라운드에선 가드가 내려간 탓에 아무런 셋업이 없는 기본적인 원투도 정타로 맞고 맙니다. 그에 반해 퓨리는 어땠을까요? 와일더의 펀치가 날아올 때마다 고개를 같이 틀어주며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 사이에는 전술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복싱 테크닉, 다시 말해 실력에서도 차이가 난 것입니다.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비교적 작은 사람이 붙으면 자동적으로 큰 사람이 피지컬적으로 유리합니다. 보통은 작은 사람이 속도나 테크닉 같은 요소로 피지컬 차이를 극복해야 경기가 잘 풀리죠. 케빈 박대 뚝배기 사범 스파링 매치에서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와일더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체중을 불리고 파워 대 파워로 경기를 이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7라운드 와일더 코너에서 수건을 던져버려 타이슨 퓨리가 TKO로 승리했습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두 무패의 복서가 만난 만큼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경기였으니 뭔가 아쉽기도 하지만 이 맛에 격투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테크닉 분석은 아니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의 행동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와일더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등장할 때 입었던 코스튬이 너무 무거워서 다리에 무리가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스튬은 20kg나 나갔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각종 복싱 언론지에 따르면 와일더는 수년간 함께한 트레이너 마크 브러랜드가 수건을 던져 첫 패배를 하게 되었다며 그를 해고해버립니다. 하지만 고막이 터져서 귀에서 피는 줄줄 흐르고 정타도 너무 많이 맞아 뇌부상이 충분히 걱정될 만한 상황이라 팬들은 트레이너의 선택이 옳았다며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복싱계에서 사망사고가 잦아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굳이 트레이너를 해고할 필요까지 있었나 싶네요. 와일더는 워낙 강하고 터프한 선수인 만큼 곧 재계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멘탈이 첫 번째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초를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한 거인들의 복싱 경기 디온테이 와일더와 타이슨 퓨리의 두 번째 경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을 업로드하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말아주십시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